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 이런 분들이 먹는 순간 내 몸에 치명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일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아예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환을 사서 복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부모님도 다른 건 안 드셔도 이 양배추즙은 꼭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매일 이렇게 꾸준히 먹었을 때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배추를 먹었을 때 독이 될 수도 있는 3가지 경우와 독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배추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식 저장소 건강뱅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와 비타민 U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면서 염증이나 궤양을 억제하고 출혈을 막아주며 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배추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고 인돌 카비놀 성분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잘 알고 먹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보약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먼저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입니다. 양배추는 소화를 도와주어서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알고 있어 양배추를 자주 섭취해 주시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에서 분해 발효가 쉽게 일어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양배추가 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 만큼 가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가스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장이 약해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거나 장이 너무 예민한 경우에는 가스가 차도 배출이 안 되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복통,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 라피노스라는 성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섭취 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부글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평상시에 장 트러블이 잦은 분들께서는 양배추를 드시면 이런 증상이 있진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양배추 섭취를 조금 줄이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위에 좋은 비타민 U 외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지혈작용을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평소에 멍이 자주 들거나 피곤하면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경우 또 눈에 실핏줄이 자주 터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잘 챙겨 드시면 뇌출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로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인데요. 그렇기에 양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는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약의 효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께서는 양배추 섭취를 가급적이면 제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신 올레이트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글루코신 올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 갑상선 기능의 저하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평소에 약하신 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비롯한 양배추 환, 양배추 주스, 양배추 즙 등을 매일 드시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양배추를 섭취하시고자 한다면 이 고이트룩에는 열을 가하면 70에서 90%가량 감소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한 번 드실 때 75에서 150g 정도 내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만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양배추를 드시면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양배추에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꼭 챙겨 드셔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양배추를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양배추에 함유된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암과 같은 이상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대장암, 폐암 등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양배추는 높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로 일부 연구에 의하면 양배추의 푸른 잎에 함유된 살포라판이 관절염을 유발하는 염증을 제거하고 관절 파괴를 유발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뼈의 단백질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혈액 응고나 뼈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만성질환 예방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양배추의 풍부한 엽산 식이섬유는 뇌졸중, 혈류장애 등의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타민C가 풍부해 세포를 연결해주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양배추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상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의 유황 성분은 살균 및 각질 제거, 피지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효능은 바로 위장질환 치료에 탁월하다는 것인데요. 양배추는 과거부터 대표적인 위장질환 치료제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양배추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의 일종인 디아스타아제 함량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양배추는 이외에도 트립신, 펩신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소화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체니 박사의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배추즙 치료 실험에 따르면 3주 만에 65명 중 62명이 완치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 즉 비타민 U가 위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며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양배추 고르는 법. 양배추의 훌륭한 효능들을 알았다면 이제 제대로 먹기 위해 맛있는 양배추를 고르는 법을 아셔야겠죠? 양배추는 모양이 공처럼 둥글고 겉잎은 연한 녹색을 띠고 심지가 시들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반쪽짜리 양배추 같은 경우 산화가 시작된 시간이 길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 양배추를 구매하셔서 직접 소분하여 드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배추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연두색 양배추와 적색 양배추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딱 한 가지, 섬유 함량은 적색 양배추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식약처에서 발표했으니 구매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양배추 세척법.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섭취할 때 세척이 쉽지 않으니 잔류농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양배추 재배 시기 특성상 나비, 나방 등의 애벌레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거의 겹쳐 농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의 소관까지 농약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해서 다소 복잡하게 세척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세척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는 잎이 자랄 때 안쪽부터 바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자라나는 형태의 채소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산성비 등이 안쪽으로 스며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양배추의 겉잎은 매끄러워서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고 애초에 시중에 나올 때도 겉잎은 떼어내고 유통되다 보니 구입 후 집에서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제일 바깥쪽의 겉잎만 두세 장 정도 떼어버리고 식초를 2스푼 정도 넣은 물에 5분간 담궈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양배추 보관법. 깨끗하게 세척한 후 한 번 먹고 방치하면 금방 말라버리거나 상하기 쉬워 알차게 끝까지 먹기 위한 별도의 보관법이 필요한데요. 양배추는 바로 사용할 경우가 아니라면 소분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뭇하고 시들한 겉잎은 떼어버리고 잘라 소분한 뒤 심지 부분 또한 잘라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키친타월에 물을 적셔 심지 부분에 덧댄 후 랩으로 포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면의 갈변도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한데요. 드시는 동안 키친타월이 건조되었으면 수분 공급을 보충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약 2주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배추는 드시기 직전 세척을 하셔야 합니다. 세척한 후 보관하시면 금방 상하기 때문입니다. 냉동고에 보관 시에는 미리 세척한 후 물기를 닦고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양배추 먹는 법. 양배추의 영양소를 빠짐없이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조리법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열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열을 가하면 영양소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배추는 강한 열을 가해 끓이거나 장시간 삶기보다는 살짝 쪄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위염이나 식도염이 너무 심한 경우, 또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엔 양배추의 딱딱한 섬유질 자체가 소화 흡수에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배추를 삶아서 데친 부드러운 양배추부터 드시기 시작해서 추후 증상이 호전되면 양배추를 살짝 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 등으로 비타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를 많이 드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위암의 발병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가 더욱 발휘될까요? 첫 번째, 양배추는 무, 겨자, 고추냉이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양배추의 항암 효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무, 겨자, 고추냉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시니그린은 항암 성분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시니그린이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인 미로시나아제를 만나 분해되면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나와 더욱 강력한 항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배추와 시금치, 청경채를 함께 드시길 권유드려요. 이 세 가지 채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타민 U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타민 U는 위궤양, 즉 위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배추와 시금치, 청경채 모두 위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울양배추입니다. 일반 양배추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셨다면 작은 방울 양배추부터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왠지 방울양배추라고 하니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울양배추의 진짜 이름은 브리셀 스프라우트로 벨기에의 브리셀 지방에서 16세기부터 재배되어 온 채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부터 재배에 성공하여 최근 비교적 쉽게 접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방울양배추는 오히려 일반 양배추보다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황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일반 양배추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도 양배추의 1.5배 정도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일반 양배추는 심지 등을 손질하여 버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방울 양배추는 그럴 걱정 없이 비타민 U를 온전히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요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경우,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양배추 주스, 양배추즙, 양배추환 등 양배추를 매일 드시는 것을 제한하여 주세요. 두 번째, 양배추는 항암작용, 골다공증 예방, 만성질환 예방, 위장질환 치료에 탁월한 건강식품입니다. 세 번째, 무, 겨자, 고추냉이와 함께 드시면 양배추의 항암 효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시금치,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위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많은 양배추향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방울 양배추로 대체하여 드셔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맛있는 양배추 고르는 법, 세척법, 장기 보관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메모하셔서 건강한 식탁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